다시 HTML에 가서는 기본 타입인 그리드 뷰로 나오도록 CSS에서 HTML에서 그리드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지금 현 단계 CSS 확인하고 툴바 CSS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HTML 확인했고, 자, 이제 버튼이 활성화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볼까 합니다. 지금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완료본에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걸 클릭했을 때 얘한테다가 이렇게 테두리 색깔이 들어오고, 얘를 클릭하면 이 녀석한테 테두리 색깔이 들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테두리 색깔이 들어오게 하는 건 우리가 아까 CSS에서 작성한 걸 보면 CSS에서 버튼에 부모에 액티브가 있으면 보더의 컬러가 있어 라고 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클릭하면 그 녀석한테다가 액티브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우리는 누굴 클릭할 거냐면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의 부모를 찾고 걔한테다가 액티브를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필요한 변수들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일단 지금 이 버튼도 변수로 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얘한테다가 이 요소한테다가 우리가 그리드 뷰 또는 리스트 뷰라는 걸 넣어줘야 되니까 이 녀석도 변수로 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검색의 키워드를 이용해서 요소가 보이고 안 보이게 리스트들이 보이고 안 보이게 하려면 이 녀석도 변수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어줄 클래스명들 액티브니, 그리드 뷰, 리스트 뷰, 그리고 안 보이게 할 용도로 만들었던 non이라는 클래스명도 모두 변수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잡을게요. 변수들은 const, 상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리스트, 다큐멘트에서 query selector를 이용해서 얘 하나뿐이 없는 거니까 이미지 리스트라고 해서 변수를 잡고 const, 그 다음에 버튼들 변수로 잡을게요. 다큐멘트. 버튼은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query selector로 가져오시면 안 되고 query selector all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query selector all을 이용해서 view options 안에 버튼들입니다. view options 안에 버튼들 잡아볼게요. 이 안에 버튼들 변수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를 안 보이고 보이게 하려면 리스트도 변수로 잡아야 되니까 const 이미지의 리스트의 아이템 해서 리스트도 변수로 잡겠습니다. 리스트도 여러 개 있는 거니까 query selector all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query selector all에서 클래스명 이미지 리스트에서 li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안에서 라고 해서 다큐멘트 대신에 얘를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할 클래스명들도 모두 변수로 잡겠습니다. active라는 변수에는 active라는 문자를 리스트 view라는 변수명에는 캐멀 케이스로 할게요. 리스트 뷰, 그리드 뷰, 그리고 const dnon에는 클래스명 dnon에서 이렇게 변수들을 잡겠습니다. 자, 변수들을 모두 잡아줬고 일단 무엇부터 해볼 거냐면 버튼을 클릭하면 그 버튼한테만 액티브가 들어오도록 스크립트를 짜보겠습니다. 버튼은 지금 btns라는 변수명에 잡혀 있고 변수명에는 여러 개의 요소가 배열의 형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배열 안에서 누굴 클릭할지 모르니까 배열의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for 반복문을 쓸 거고, 근데 for 반복문을 쓰는 것보다는 저는 for of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써볼까 합니다. 써보겠습니다. 버튼 활성화라고 할게요. for of를 이용해서 저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변수명 btn이라고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배열명에 있는 거 하나하나 각각의 요소를 btn이라는 변수명으로 설정을 하고 걔를 클릭할 때 add event listener, 이벤트 종류는 클릭 할 때 할 일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일단은 지금 얘한테다가 액티브를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CSS에 보면 버튼에 부모한테 액티브가 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HTML을 보면 우린 얘를 클릭하시면 얘의 부모한테다가 액티브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도 변수로 잡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부모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변수명 parent라고 하고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을 this로 받았습니다. 얘의 parent element라고 하면 부모 요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저 부모 요소를 선택을 하고 일단은 어떤 게 일어나야 되냐면 얘를 클릭을 하면 이거든 클릭을 하면 어디에 있든 액티브를 모두 제거하고 사용자가 클릭한 그 버튼의 부모에게만 액티브를 넣어야 돼요. 자, 어디에 있든 액티브는 지금 이 뷰 옵션스 안에 액티브 하나뿐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뷰 옵션스 안에 액티브를 찾아서 없애고 보겠습니다. 다큐멘트 query selector 저거 하나뿐이 없을 거니까 query selector라고 하고 클래스명 view options 안에서 액티브를 찾아서 얘한테서 클래스명을 제거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명을 제거하는 건 class list remove 하고 액티브란 거는 아까 변수명 액티브에 잡아놨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클릭한 그 녀석 부모한테만 아까 부모는 parent라는 변수를 잡았었어요. 그 녀석한테만 액티브를 추가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했으면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클릭을 했을 때 걔한테만 액티브가 들어와야 되고 아까 액티브가 들어왔을 때는 테두리를 다크웨어 그린 색깔로 바꾸라고 했었으니까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콘솔에 에러는 없는데 옵션에 오타가 있네요. 옵션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버튼 변수명 잘못 잡았네요. 버튼인데 버튼스라고 했어요. 위에서 버튼스라고 했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클릭을 하면 내가 클릭한 거에만 액티브가 잘 들어와서 테두리의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 뷰일 때는 누가 없어야 되냐면 얘가 없어도 됩니다. 리스트 뷰일 땐 얘가 있으면 안 돼요. 완료본을 보면 그리드 뷰일 때만 얘가 있고 리스트 뷰일 땐 제가 필요 없으니까 리스트 뷰에 요 레인지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사라지는 거냐면 얘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 li가 사라져야 돼요.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의 부모한테 show 리스트가 있으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의 이전 이 녀석을 안 보이게 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만약에 부모한테 show 리스트가 없다는 얘기는 얘를 클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의 부모의 이전 요소를 찾아서 걔를 보이지 않게 하자. 스크립트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할 때 할 일이 아직 안 끝난 거죠. 여기에서 if문을 작성해서 이 조건이 참일 때 할 일과 이 조건이 거짓일 때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if문의 큰 구조를 먼저 작성을 하고 지금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클릭한 거의 부모, 즉 변수명 parent가 클래스명 showlist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나한테 true와 false를 알려주는 메서드는 contains가 있었습니다. 자, class list contains 하고 show list 요 클래스명이 있는지 이 간혹 여기에 점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클래스명 자체가 점 show 리스트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굴 사라지게 한다라고 했었냐면 이전의 이전 이 부모의 이전의 이전을 찾으래요. 지금 이 부모의 이전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전 요소는 previous element sibling입니다. 이게 이전, 형제 중에 이전 요소를 선택한 거라고 보면 돼요. jQuery로 치면 그냥 prev 메서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이니까 한 번 더 써요. previous element siblings에서 한 번 더 쓰고 걔한테다가 안 보이게 할 용도로 우리가 CSS에 만들었던 클래스명이 display d9이었단 말이에요. d-난 그게 변수명 d9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 사용자가 얘를 클릭한 부모한테 show list라는 클래스명이 있었단 얘기는 사용자는 얘를 클릭했다는 얘기고 브라우저로 치면 사용자는 얘를 클릭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의 부모인 얘한테 가서 그리드 뷰가 아니라 리스트 뷰로 바꿔줘야 돼요. 즉 그리드 뷰를 지우고 리스트 뷰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걸 해볼게요. 누구한테 가서 이 리스트, 아까 리스트는 변수명 이미지 리스트라고 지정을 해놨었습니다. 이미지 리스트에 가서 기존에 있던 클래스명 그리드 뷰는 지우고 remove 하고 다시 이미지 리스트에 가서 클래스 리스트 add 해서 리스트 뷰라는 변수명에 저장했던 저 클래스명을 추가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클릭했을 때 그 부모한테 show list라는 클래스명이 없었대요. 그러면 사용자는 얘를 클릭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얘의 부모의 이전 요소를 안 보이게 하면 되니까 아까 선택한 거에서 siblings를 한 번만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거의 똑같은 컨셉이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되 시블링스를 하나만 빼면 이전 요소를 선택하는 게 될 거고 기존의 리스트 뷰를 없애버리고 다시 그리드 뷰를 보겠다고 클릭한 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이제 리스트에 그리드 뷰 그리고 리스트 뷰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니까 레이아웃이 이제 확 바뀌어야 됩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리스트 뷰, 얘를 클릭하면 그리드 뷰. 자, 이렇게만 해도 지금 예제 이제 반 정도는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버튼의 활성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